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로라 타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22분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가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의 무의식과 대화를 나누는 컨텐츠예요. 엔젤 넘버를 본 시간에 한 임상들이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어서 꼭 엔젤 넘버를 보게 되면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용기 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재회를 바라시는 혹은 지금은 멀어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카드 선택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카드 모두 선택하셨죠? 리딩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상대방의 무의식 속 여러분의 모습을 솔직하게 담아서 리딩 진행해 볼게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22분이에요. 제가 엔젤 넘버를 보게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가 있었는데요. 바로 상대방의 무의식과 대화를 해보는 컨텐츠예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상대방과 대화를 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쯤이면 대부분 잠들어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들로 상대방의 무의식과 대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번호마다 각기 다른 상황, 다른 질문들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번호마다 각기 다른 질문들로 준비되어 있는데 관계성을 보고 여러분에게 맞는 관계가 아니라면 다른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컨텐츠를 찍기 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질문해 보고 싶은 질문 모집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헤어짐의 원인이 된 카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헤어짐의 원인에 대한 카드로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상대방과 부부, 커플 혹은 비밀 관계 등 모든 관계에 대해서 감정적인 문제나 신뢰 문제 혹은 애매한 감정이 결국 관계에서 갈등이나 불안을 증가시켰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갈등과 불안으로 인해서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혹은 상대방이 서로를 만나기 전에 과거에 힘들거나 오래된 연애를 했었다면 혹은 서로가 비밀 관계였다면 결국은 서로 만나면서도 상대방에게 엮인 과거로 인해서 온전한 관계로 만나기가 어려웠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상대방의 과거 혹은 여러분의 과거가 자꾸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기는 거죠. 과거의 사람과 얽히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지고 불안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가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 노력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였을 거예요. 회복 커플이라면 다시 만나도 계속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되는 거죠. 서로가 잘 이겨내 보기로 했다면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러 번만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는구나. 다시 만나고 다시 잘 해보려고 해도 또다시 이런 힘든 상황들로 인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을 텐데요. 여러분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을 계속 이해해주지 못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많이 실망하신 여러분의 모습이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상대방의 무의식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카드는 제가 미리 뽑아뒀어요. 그럼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민에 대한 카드가 나왔네요. 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했던 거야? 서로를 위해서 바라는 걸 해주면 됐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고민을 했던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상대방의 답을 한번 뽑아볼게요. 상대방의 답은 난 단지 달라지길 바랬어 라고 하네요. 상대방도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 나아지길 바랬어요. 하지만 함께하면 할수록 자신이 원했던 모습과는 달랐고 이런 다른 모습들은 점점 자신의 마음이 돌아서게 만들었다고 해요. 자신도 변화를 원했지만 방법을 잘 몰랐대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자신이 움직일 여력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고 해요.
관계에 대해서 점점 무력하게 느껴지고 답답했는데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는 너무 달라서 많이 답답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일부 상대방은 지금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는 상대방도 있어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자신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서로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후회를 하고 있는 상대방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즐거운 상상 카드가 나왔어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그래도 행복할 때가 있었잖아. 나와 함께 했을 때 가장 즐겁게 생각했었던 거나 하고 싶었던 바람이 있었어?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상대방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았던 때는 없었는지도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의 대답을 볼게요. 상대방의 답은 사랑이 그 대답이야 라고 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다 행복했대요. 함께 맛집도 가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같이 모은 돈으로 여행도 가고 싶고 서로 취미도 같이 나누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상대방도 많았어요. 상대방이 매일 느끼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대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좋았고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한다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이 두 가지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일부 상대방은 확실히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이 헤어진 지 반년이 넘은 6개월이 넘은 관계라면 더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가장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걸로 보여지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 권태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때는 서로 권태감도 있을 수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는 시간도 보냈었는데 너는 지금 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상대방의 대답을 볼게요. 상대방의 답은 여러분이 많이 그립대요. 오히려 상대방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를 물어보네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많이 그립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들이 외롭고 허전하다고 하네요. 요즘 따라 여러분이 더 많이 생각나고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한대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하네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질문은 통제력에 대한 카드네요. 네 번째 질문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특히나 육체적인 관계는 더 그랬지. 어떤 일이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급발진하곤 했었잖아. 날 위한 배려가 있긴 했던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상대방의 답을 볼게요. 상대방의 답은 여러분이 자신의 자제력을, 통제력을 흔들리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충동적이게 만들었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대요. 하지만 자신도 자신이 그런 언행을 함에 있어서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그러는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낯설었다라고 해요. 화가 나면 여러분에게 폭언을 했다거나 무작정 찾아갔다거나 했을 수 있겠어요. 자신의 자존심만 내세웠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비밀관계셨던 분들은 서로의 관계가 금지된 관계지만 여러분이 자신을 계속 충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큰 유혹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감정이 들거나 행동을 하게 됐던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비밀 관계를 계속 이어오고 싶다는 생각, 도파민을 원한다는 생각이 충동적으로도 계속 나오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리고 일부 분들은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상대방이 무조건 육체적인 관계를 원했다도 될 수 있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피했다도 될 수 있어요. 서로가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만 굉장히 만족을 했다거나 두 분 다 만족하지 않는데 서로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을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지금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들어볼 수 있는 카드로 두 장의 카드를 뽑아봤어요. 카드를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고집과 그리고 선택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마지막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해요. 지금 헤어진 상황에서는 자신이 나서지는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의 결정에 맡기려고 해요. 여러분도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다면 1번 분들이 자신을 선택해주고 다시 먼저 다가왔을 때 관계를 이어갈 수는 있지만 자신은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뱉은 말과 행동 때문에라도 먼저 다가갈 수 없다라고 하네요.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이 보여요. 무언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도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동적이었는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동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 카드에서도 수동적인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다툼이 있거나 불리한 상황이 있었다면 1번 분들의 상대방은 굉장히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었을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바라기만 하고 자신이 용기 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는 재회를 바라지 않으셨으면 해요. 너무너무 답답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손해보는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아서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손해를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회복 커플이라던가 아니면 다툼에 대해서도 먼저 손을 내미는 관계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다퉜을 때에도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해서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용기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을 많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보여서 이 정도의 마음이라면 재회를 위해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그리워하면 다가오겠구나 했는데 재회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움직일 마음이 없고 여러분에게 선택을 맡기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인 걸로 보여집니다. 일부 상대방들은 1번 분들과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자신이 움직일 생각은 없다라는 건 공통적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무의식과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22분이에요. 엔젤 넘버를 보게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가 상대방의 무의식과 대화를 해보는 것이었는데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상대방과 대화를 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쯤이면 대부분 잠들어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들로 대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번호마다 각기 다른 질문들로 준비되어 있는데 관계성을 보고 여러분에게 맞는 관계가 아니라면 다른 번호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요.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컨텐츠를 찍기 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질문도 모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상대방과 헤어짐의 원인이 된 카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두 분의 관계가 독립성 그리고 균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서로의 이별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관계에 상관없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 관계에서 숨 쉴 나만의 시간이나 공간이 없다고 생각했거나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는 건데요. 결국 그런 문제로 인해서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가스라이팅을 했거나 나르시시스트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독립성을 잃어갔다라는 걸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스스로를 의존하게 되셨을 거고 상대방이 멀어진다 느끼면 불안함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점점 의존할수록 상대방은 본인이 그렇게 유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나는 이런 관계가 너무 부담스러워. 도대체 왜 날 믿지 못하는 거야? 라는 이런 말들로 여러분에게 더 상처를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떠나가려고 하면 지속적인 후버링이 이어졌을 거고요. 다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하면 상대방은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핑계를 많이 댔을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점점 지나치게 의존을 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면 서로 더 관계 발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무언가 중요한
것 하나를 많이 지원해주고 맞춰주게 됐는데 결국 이러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지친 것으로 보여지네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성분일 경우에는 모성애, 남성분들일 경우에는 부성애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 상대방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고 점점 지나갈수록 핑계를 대고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것을 향해 여러분을 두고 떠나갔거나 제3자를 만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도 보여지네요. 그럼 이제 상대방의 무의식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카드는 제가 미리 뽑아뒀어요. 그럼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은 뽑아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카드는 자존심에 대한 카드가 나왔네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관계가 끝날 때 도대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네가 할 말만 한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상대방의 답을 볼게요. 상대방의 답변으로는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 라고 해요. 이번 분들과 상대방의 관계가 끝날 때 서로 느낀 감정들이 같았다라는 건데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실망, 서운함이 있었대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 게 맞다고 해요. 일부 상대방은 그 당시 여러분의 태도에 똑같이 따라한 상대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주도적이거나 과감하게 나서는 것을 피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이 하는 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결과적인 부분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관계가 이렇게 됐다라고 자신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다라고 해요. 그냥 무작정 고집을 부린 게 사실은 여러분이 세게 나가니까 자신은 앵무새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을 했던 거죠. 자신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너한테 지원해주는 것들 때문에 나를 만났던 거야?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었어? 라는 질문이네요. 부부 관계셨다면 아이나 혹은 여러분에 대한 배려는 있었는지? 라는 질문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답을 볼게요. 상대방의 답은 난 가끔 너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혼란스러웠어 라고 해요. 즉 여러분이 자신에게 보내는 관심이나 신경을 써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줄어들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부담으로 변해갔다라고 해요. 자신은 얼마나 이 관계에 헌실적일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이런 감정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에게 해주는 것들이 욕심이 나고 포기할 수 없기도 해서 관계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었대요. 솔직히 얘기하면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욕심이 난 게 맞다라고 하네요. 자신의 마음이 공허하거나 자격지심이 생길 때면 여러분에게 점점 더 못되게 행동을 했고 여러분이 자신을 달래줄 때마다 자신에게 해주는 것들이 점점 당연하게 됐었다고 하네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보기엔 결혼은 생각을 접은 지 꽤 됐고요. 부부관계셨다면 그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하신 분들도 꽤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걸 노리고 만났다라는 걸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 그때는 서로 권태감도 있을 수 있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으로 시간도 보냈었는데 너는 지금 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상대방의 답을 볼게요. 상대방의 답은 여러분을 생각하면 불안하다라고 하네요. 자신이 잘못한 건 아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자신에게 무언가 요구하거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생각도 그 당시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요. 그리고 일부 상대방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다시 재회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거절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절했을 때 자신이 받을 그 거절에 대한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네요. 이미 사이가 이렇게 돼버려서 이런 서로의 관계가 더 이상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민감한 상태에서 더 이상 서로를 생각한다라는 건 자신에게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거부감이 생긴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과거의 연인에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참 신기하네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질문은 넌 지금 혼자야? 라는 질문이네요. 이건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상대방의 답을 볼게요. 튀어나온 카드가 있어서 그 카드로 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답은 너의 생각에 맡길게 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누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없는 대로 믿으면 되고,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했거나 나르시시스트였던 사람이 이런 방식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을 텐데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자신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대방은 지금 혼자고 그걸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게 말을 하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자신에게 누군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자랑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지금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들어볼게요. 상대방이 하고 싶은 답에 대해서 미리 2장의 카드를 뽑아두었는데요. 상대방이 지금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의미 있었고요. 단순한 관계 그 이상이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이 관계는 자신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는 관계가 돼버렸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온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연락을 다시 준다라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러분도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보여져요. 자, 그럼 이렇게 상대방의 무의식과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보다는 더 이상은 얽히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는데, 이게 여러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이 잘못한 걸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리딩을 하는 내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3자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면 안 되는 대상과 만나는 사람도 있는 듯 했고요. 그리 좋은 대상을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르게 마음을 정리를 해서 더 좋은 분을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미 상대방은 제3자를 만났다면 이미 혼자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나 혼자가 되었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풍요롭게 지내시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보면서 자격지심을 더 느끼게 되고,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22분이에요. 3번 리딩까지 오니까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요. 엔젤 넘버를 보게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가 상대방의 무의식과 대화를 해보는 것인데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상대방과 대화를 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쯤이면 대부분 잠들어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들로 대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번호마다 각기 다른 질문들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관계성을 보고 여러분에게 맞는 관계가 아니라면 다른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컨텐츠를 찍기 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질문 모집도 꼭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상대방과의 헤어짐은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카드로 볼게요. 카드에서는 거리감과 상처라는 키워드가 보여지네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모든 관계에 관계없이 여러분은 상대방이 점점 멀어진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건데요.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상대방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걸 느꼈다는 것이 돼요. 첫 번째 관계로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 있다는 건데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했거나 더 나아가서는 나르시시스트였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헤어짐의 원인이 된 문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한 차례 큰 상처로 과거에 남았던 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과거의 경험이 반복될까봐 많이 걱정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계속 확인을 하려는 상황이 반복됐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여러분을 대하는 언행이 가면 갈수록 무례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서로가 신뢰감이 많이 무너진 모습인 거죠. 두 번째 관계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헌신을 한 관계가 있는데요. 금전적인 헌신도 있겠지만 감정적인 헌신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상대방이 갈수록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맙게 생각해주지 않으니까 관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된 걸로 보여지고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서운한 모습을 비추게 되면 일부 상대방은 회피하거나 갑작스럽게 그 상황을 정리하고 자리를 떠난 뒤에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모습도 보인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고요. 그럼 이런 관계 속에서 현재 상대방의 무의식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카드는 제가 미리 뽑아뒀어요.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을 뽑아보면서 바로 리딩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항상 다툴 때 넌 왜 그렇게 회피한 거야? 라는 질문이네요. 그럼 상대방의 답을 볼게요. 상대방의 답은 난 나만의 시간이 필요했어 라고 하네요. 다툴 때면 마음 혹은 정신적으로 여유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대요. 관계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사랑하는 감정을 없애려고 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자신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네요. 다툼이 너무 지치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더 집중을 하고 싶었대요. 이런 다툼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다 보니까 자신한테는 압박도 좀 심했다고 하네요. 관계를 조금만 쉬었다 가고 싶다. 잠깐 멈추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다툼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서로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져서 혼란스러웠대요. 그래서 회피를 하고 거리를 두려고 했었다고 하네요. 자신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 그래도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안 좋은 생각에 빠져들게 되고 더 안 좋은 상상들도 하게 돼서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게 끝나버린 것 같아서 자신도 마음은 조금 불편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일부 상대방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공간이 필요했고 생각하는 시간 동안 서로의 시간으로 보내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에 더 집중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너한테 우리 관계는 뭐였어? 사랑은 했었어? 라는 질문이네요. 상대방의 답을 볼게요. 상대방의 답은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해요. 사랑해서 만난 건 맞지만 이별의 시점이 되었을 때는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대요. 상대방은 첫 번째 질문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신만의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공통적이네요. 마찰이 생길 때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겠어요. 처음에는 마찰이 있더라도 내가 뭘 맞춰줘야 할까, 뭘 고쳐줘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손해보는 느낌이었대요.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했을 때는 그 생각할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을 기다려도 봤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로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시간이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저는 사실 관계가 많이 틀어지고 다투거나 이러면 굉장히 답답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지금 너의 관심사는 뭐야? 라는 질문이네요. 상대방의 대답을 볼게요.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 상대방의 답은 또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답이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해드릴게요. 요즘 따라 여러분이 조금씩 생각이 난대요. 일이나 취미에 집중을 해보려고 해도 문득문득 갑자기 생각이 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도 들 때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일에만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아 보이기는 하네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질문은 난 항상 네가 먼저였었는데 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라는 질문이네요. 상대방의 답을 볼게요. 상대방의 답은 난 너를 아직 놓지 않았어 라고 하네요. 자신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재회가 가능한 관계인지 궁금하대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을 받고 싶대요. 헤어진 후에 재회를 하고 싶었지만 여러분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까봐 많이 불안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부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자격지심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자신이 어울리는 관계가 맞을지 고민도 있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해준 것들이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자신이 이미 작아져 있는 상황인데 자신이 이미 여러분보다 내세울 것이 더 많이 없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려해준 것들이 자신을 오히려 더 작아져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재회를 바라는 흐름으로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했거나 나르시시스트였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달콤한 말들로 또 후버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지금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들어볼게요. 이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이 여러분과 지금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입니다. 상대방은 서로의 관계가 끝났지만 아직까지 자신은 힘들다고 해요. 후회도 하고 있고 그리워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앞에서도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결과적으로는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여요. 이별에 큰 영향을 준 건 다툼이나 갈등이지만 지금은 후폭풍이 또 크게 온 걸로 보여지네요. 상대방은 자신이 그리워하는 건 이미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궁금한 건 여러분이 자신을 그리워하는지가 너무 궁금하대요. 그래서 재회를 하고 싶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라고 하네요. 요즘 따라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추억들이 더 생각나고 그런 생각들이 날 때마다 서로의 관계가 끝난 건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알아봐주고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재회를 하고 싶어 해요. 여기까지 상대방의 무의식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헌신을 하다가 상대방과 마찰이 생긴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했거나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였다면 여러분을 또다시 흔들리게 만드는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걸러서 들으셨으면 해요. 이런 경우라면 이런 달콤한 말들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놓치고 싶지 않았다면 거절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 지금은 새벽 2시 22분부터 계속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리딩까지 오니까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엔젤 넘버를 보게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가 상대방의 무의식과 대화를 해보는 것이었는데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상대방과 대화를 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쯤이면 대부분 잠들어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들로 대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번호마다 각기 다른 질문들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성을 보고 여러분에게 맞는 관계가 아니라면 다른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컨텐츠를 찍기 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질문 모집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상대방과의 헤어짐은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카드로 볼게요. 카드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키워드가 보여지네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모든 관계에 관계없이 여러분과 상대방은 서로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이유가 서로 혹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상대방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에너지가 느껴져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기보다는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애를 쓰면서 노력을 꽤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이 바라는 바람, 희망, 욕구를 억누르고 좋은 연인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좋은 연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무리하거나 지나치게 헌신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서도 희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분명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더라도 오히려 상대방은 여러분에게서 피곤함을 느낀다라는 표현을 했다거나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조금씩 피했기 때문에 서로 이런 관계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하셨을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서로가 갈등을 두려워한 분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서로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나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해결해야 할 갈등이나 마찰에 대한 주제가 있었는데 서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주제를 회피하다 보니까 해결이 잘 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됐을 거예요. 결국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쌓여서 점점 거리감이 커졌을 분들이 계시네요. 서로 맞추고 싶었지만 서로가 마음에 쌓아두고 노력만 했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는 게 서로 감정의 교류가 점점 적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감정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점점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실이 아닌 걱정거리들만 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부담감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면 가족이나 주변인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해결되기엔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럼 상대방의 무의식과 이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질문 카드는 제가 미리 뽑아뒀어요. 그럼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을 뽑아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힘들었을 때 왜 네 주장만, 왜 네 입장만 내세웠던 거야? 라는 질문이네요. 그럼 상대방의 대답을 볼게요. 상대방의 답은 나도 너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어 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과 재회를 바라고 있기도 하고 함께 꿈꿨던 미래를 다시 이끌어가고 싶기도 하대요. 그런데 서로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회를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자신은 없어서 다가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그리운 건 사실이지만 자신이 용기를 내서 다가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이해를 해줬으면 한대요. 여러분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싶었고 여러분과 함께 이 가족을 계속 이끌어 나가고 싶었다라는 건 상대방이 너무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넌 지금 재회를 하고 싶다는 거야? 라는 질문이에요. 상대방의 대답을 볼게요. 상대방의 답은 재회에 대한 자신이 없다라고 해요.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네요. 여러분에게 믿음직하게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자신도 잘 모르겠다라고 해요. 두 분이 서로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겪었던 문제가 생각보다 상대방에게는 벽이 꽤 높았었던 것 같아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고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만약 가족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그게 상대방이 오롯이 견뎌내야만 했었던 상황이라면 돌아오기 많이 머뭇거려지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만약에 반대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오롯이 견뎌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을 때에 상대방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거나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중재를 잘 해야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자신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 네가 가장 참고 견뎠던 시점이 어떤 일이야?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상대방의 답을 볼게요. 확실히 가족에 대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상대방은 가족에 대한 일이 가장 힘들었어 라고 해요. 꼭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족처럼 가까운 누군가로 인한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부터의 리딩은 서로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의 가족으로 인해서 힘들 때면 자신이 너무 나약하게 느껴졌대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은 여러분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온전히 반대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내내 상대방의 마음에 계속 남아있어서 압박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해요. 일부 분들은 상대방이 주변의 시선이 너무 신경이 쓰였다라고 하는데요. 서로가 너무 완벽한 연인 혹은 부부여야 하고 주변의 시선을 계속 신경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소하게 스트레스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가족의 영향까지 받게 되다 보니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되고 두려움까지 느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질문은 넌 우리의 관계에서 책임감이라는 게 있었어? 라는 질문이네요. 상대방의 답을 볼게요. 상대방의 답은 넌 내 전부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에게는 전부인 존재라고 해요. 여러분이 너무 그립고 자신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래요. 4번 분들이 자신의 여러 가지 감정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연인임을 떠나서 삶의 모든 것이고 기쁨을 줬고 가족을 꿈꾸게 해주었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안정을 준 사람이라서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하네요.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은 공허함을 많이 느꼈다라고 해요. 굉장히 예민해지기도 했고 여러분을 기다리기도 했고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도 없었다라고 해요. 가장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아직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신경이 쓰여서 잘 지내는지 궁금한 마음에 여러분의 푸사나 SNS를 종종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지금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들어볼게요. 이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이 여러분과 지금의 관계를 재회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관계로 남아있고 싶은지에 대한 답이에요. 상대방은 지금 서로의 상황에서 재회를 바라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서로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재회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요. 재회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재회가 정말 이루어지는 시점이 온다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갈등의 원인이 자기 혼자만 노력한다라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많이 없다라고 해요. 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잘 못 잡겠다라고 하면서 당장 재회를 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차라리 주변 사람들이 자리를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같이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접점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부부관계셨던 분들, 만약에 상대방이 재회를 원하면서 연락을 하게 된다면 서로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더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부부 클리닉 같은 그런 전문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상대방의 무의식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에서는 어떤 마찰이나 방해가 있었는지 모든 케이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명확한 건 가족의 반대를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거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러한 마찰 속에서 상대방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희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는 게 보여져요. 혹시나 여러분이 가족의 반대를 겪게 됐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그렇다거나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그런 자책을 멈추셨으면 합니다. 소중한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아껴주셨으면 해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